걸으며 하는 수행. 걸으면서 하는 수행은 매우 중요할 뿐더러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 수행이 정적인 좌선뿐만 아니라 동적인 여러 움직임을 통해서도 이행된다는 사실을 행선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걸으면서 그때그때 마음 모으는 훈련을 통해 산만하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을 키운다. 이처럼 걸으면서 하는 수행은 좌선의 예비 수행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시의 영역을 넓혀준다. 윗바사나가 생활 수행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걸으면서 하는 수행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행자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턱을 들어 허리를 바르게 세운다. 시선은 발끝으로부터 약 3, 4m 정도의 전방을 바라보고 손은 걷는 도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앞이나 뒤로 모아 잡는다. 가능한 평소에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며 걷는 발의 동작과 느낌에 마음을 일치시켜 주시한다. 걷는 동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오른발, 왼발의 두 단계이다. 두 번째는 좀 더 천천히 걷는 들어서 앞으로 놓음이라는 세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천천히 걷는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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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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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음, 놓음, 놓음의 9단계이다. 먼저 수행자가 빨리 걸을 때는 왼발을 내디디면서 왼발, 오른발을 내디디며 오른발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면서 한 발 한 발 주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붙이는 이름과 동작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행을 1시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행자는 먼저 행선을 하고 좌선을 하는 것이 좋다. 행선을 할 때도 무조건 천천히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오른발, 왼발의 두 단계로 시작하여 점차 속도를 줄이며 주시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조금 빠르게 걷는 두 단계의 행선은 망상이 많거나 졸음이 오는 경우에도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걸을 때나 등산을 할 때 혹은 겨울 길이 얼어 미끄러울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단계의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좀 더 천천히 걸으면서 주시의 대상을 늘린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들어서 앞으로 놓음의 3단계 행선법이다. 3단계로 할 때는 왼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놓음으로 주시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행자가 부르는 명칭과 발의 동작이 일치하는 것이다. 마음이 발의 동작에 밀착되지 않으면 명칭과 동작이 일치하기 어렵다. 또한 발을 통하여 느껴지는 느낌에 대한 주시 역시 중요하다. 초보 수행자의 경우 가능한 발목 아래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한다. 발이 바닥에서 들릴 때의 가벼움, 내릴 때의 무거움 뿐만 아니라 발을 앞으로 나아갈 때의 시원함,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의 단단함, 끈적임, 차가움, 따뜻함, 움직임 등의 느낌들을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주시한다. 다양한 느낌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름 붙이기보다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수행자는 들어서 앞으로 놓음이라는 명칭에 의해 걷는 동작이 구식 로봇의 발걸음처럼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한다. 좌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호흡을 강조했듯이 행선에서도 수행자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걷는다. 다만 그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움직이는 동안 동작과 느낌에 마음이 밀착되어 있을 뿐이다. 수행자가 2단계, 3단계를 통해 주시의 힘이 강해지면 행선은 9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9단계는 들어서 앞으로 놓음의 각각 과정을 다시 3단계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다.
수행자는 왼발을 들면서 이라고 이름 붙이며 발을 드는 동작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이 있음을 나누어 주시한다. 그리고 앞으로 밀면서 이라고 이름 붙이며 발을 미는 동작에도 시작, 중간, 끝이 있음을 나누어 주시하고 발을 내려놓으며 놓음으로 이름 붙이며 발을 놓는 동작에도 시작, 중간, 끝이 있음을 나누어 주시한다. 이 과정에서도 세 단계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발을 들 때, 내릴 때, 그리고 바닥에 닿아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느낌을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한다. 특히 발이 바닥에 닿는 후부터 다시 들릴 때까지의 발에서 나타나는 느낌들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하면 세 단계로 나누었던 한 번의 듦에도 시작, 중간, 끝이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모든 걸음이 일관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9단계로 걸으면서 하는 수행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바쁜 수행 중의 하나이다. 수행자는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동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상을 주시해야 하기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다. 결국 이러한 수행은 주시의 범위를 점차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행자는 행선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명칭과 동작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숙달되면 발목 아래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한다. 이것도 숙달되면 면밀한 주시뿐만 아니라 행위하기 이전에 의도가 일어나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수행자는 의도가 일어나고 동작하는 것을 분명히 알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느낌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왼발이면 왼발임을 알고 발을 들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고 발을 들면 들림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고 나아감을 알고 놓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고 놓을 때 놓음을 알고 닿으면 닿음을 알며 발이 바닥과 접촉할 때의 느낌, 체중의 중심이 옮겨질 때의 느낌 등 모든 움직임에서 오는 느낌, 그리고 움직이려는 의도까지도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초보 수행자는 발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어느새 대상을 놓치고 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이럴 때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망상하며 망상하는 마음 상태를 주시한다. 망상함을 알고도 계속 걸으며 망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수행자들이 망상함을 알고도 귀찮아 멈추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되면 망상도 걸음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게 된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지 모르지만 수행자는 반드시 멈춰서 망상을 주시해야 한다. 망상의 사라짐을 보지 않고 걸음을 계속한다면 망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주시를 통해 그 망상이 사라지면 다시 발의 움직임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주시한다. 망상함을 주시하는 것도 수행의 중요한 일부이고 거쳐야 하는 과정임이 분명하다. 간혹 망상의 정도가 약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걸어야 할지 고민하는 수행자가 있다. 만약 그 망상이 행선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멈춰야 할 망상이다. 행선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미세한 잡념으로 무시해도 좋다. 이러한 판단은 수행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잦은 무시가 행선을 산책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주시하는 힘이 향상되면 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미세한 잡념이 따라다니는 것을 알게 된다. 수행자는 이를 잘 가려내어 잡념 없는 실제의 움직임과 느낌만을 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행자가 걷는 동안에 외부의 어떤 대상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주시해야 한다. 소리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경행 중인 수행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현재의 내 걸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뿐이다. 만약 외부의 자극이 너무 커서 걷는 수행을 방해한다면 망상을 관찰하듯 잠시 멈추어 외부의 대상을 주시한다. 그리고 그것을 사라지거나 방해의 수준을 벗어나면 다시 시작한다. 멈추어 주시함에도 불구하고 망상이나 장애가 멈추지 않으면 조금 빠르게 오른발 왼발 하며 2단계로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혹시 행선 중에 수행자가 인상적인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도 그 대상에 빠져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보임 보임 혹은 들림 들림으로 주시할 뿐 어떤 견해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행선을 통하여 주시와 현상이 일치하게 되었을 때 수행자의 걸음 안에는 의도와 행위만이 있을 뿐 이를 주도하는 나라는 주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